마지막 감독을 하셨는데 저도 기억이 많이 나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네,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어야 했는데 예전에 보고 오늘 이제 GV를 되게 갑자기 하게 돼서 봤어야 했는데 제가 이 영상자료원의 엄격한 규율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보지는 못하고 따로 이제 다시 보고 GV를 진행하고 있는 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감독님은 어떻게 새롭게 이번에 조감독 하셔가지고 마지막 유현목 감독님 마지막 작품 조감독을 하셨는데 보시면서 어떻게 그 과거의 청춘의 시절이 기억이 나시는지.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뭐 감독되고 영화 오랜만에 보니까 아무리 조감독도 좀 감독같이 생각하는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나름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 30년 만에 보니까 아무리 조감독이 열심히 해도 감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예전에 우연히 유튜브 방송에서 본 건데 거기서 유현목 감독님 말미잘 촬영 현장에 이제 메이킹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유일하게 찾는 감독님의 뒷모습인 듯한. 근데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모습이. 근데 지금 영화에서 봤을 때 정말 많은 그 시대의 청춘 스타들, 강석우 선생님, 또 이제 최민식 선생님, 한석규 선생님, 또 이현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민식 배우님과 한석규 배우님은 이제 거의 한국의 영화 배우로서는 엄청난 그 거장이자 스타이신데, 거기서 굉장히 카메오나 단역처럼 뭐 롤렉스 시계 사러 가시는지 이렇게 등장만 하셔서 조금 신선하게 봤거든요. 젊은 모습을. 그때 당시에 좀 많이 친하셨나요? 같은 학교 출신이셔가지고. 그렇죠. 저희 동국대 연극 영화과가 유광 감독님이 오시면서 이제 영화과가 비로소 시작이 된 거라 그때 이제 학생이고 제자가 이제 최민식, 한석규, 최시라 이렇게 되는데 최민식, 한석규가 학교 다닐 때는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거든요. 졸업하고 이제 스타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한테 배웠으니까 이번에 보험 특별 출연이라고 사은 스승님에 대한 사은 특별 출연이고 또 다른 또 굉장히 뭐 장동희 씨, 김일아 씨 뭐 많잖아요. 그분들은 또 유 감독님 보고 꼭 그런 출연료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유 감독님 보고 출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화에서 조금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점은 그때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린이들, 뭐 여성 이런 촬영 현장에서 어떤 비윤리적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현장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유 감독님 영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말미잘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어린아이가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연기 디렉을 하시거나 보면은 또 선정적인 장면에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뭐 다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조연출의 역할이 컸던 건가요? 감독님의 디렉션이나 아니 사전에 여러 준비들이 있었던 걸까요? 이 말미잘이 이제 유 감독님 고위 기념이에요. 70. 고위 기념이고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에는 그 고위라고 그러면은 아주 어르신이죠 이제. 그래서 뭐 거의 그때도 부감독제를 운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제 콘티는 워낙 100% 매일 아침 진짜 아름다운 콘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촬영물을 거의 매일 그리시고 이제 싱노트 만들고 하시니까 이제 현장 진행에서는 아까 그 보면은 유 감독님 영화 많이 보신 분은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유 감독님 영화하고 좀 다른 게 보통 유 감독님 그림 하면은 연상되는 게 있으시잖아요. 대체로 유 감독님 앵글이면 그 깊이감이 거의 유현목 트레이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화는 좀 달라요. 이 영화를 하실 때는 내가 이 어떤 그 깊이 이런 거에 거의 병적으로 집착을 했는데 안 그러고 싶다. 이 작품에서는 그 평면 그냥 되는 그런 그림을 이제 많이 잡고 싶다 했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카메라가 이렇게 줌인하는 거 느끼실 카트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했다가 그 나영이 얼굴로 뭐까지 가고 이게 사실은 전통적으로 춤으로해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 작품에서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이 작품에서는 그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진영호 촬영 감독님은 또 촬영 이거고 근데 그때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찍으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 유 감독님 세대가 이제 12,000자 세대잖아요. NG가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아니 NG 해도 됩니다. 저 때는 한 5만자, 7만자 시대거든요. 그래서 한두 NG는 또 촬영할 수 있는데 워낙 습관이 이제 NG 없이 찍어져서 다시 찍어도 됩니다 하는데 정말 뭐 할 땐 하고 웬만하면은 테이크 잘 안 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줌인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이 작품에는 좀 안 맞다고 좀 불만이셨죠. 예,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 이제 어린이들과 여성들과 이런 위험한 장면들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그 어린아이들이나 컨트롤 이런 디렉팅 같은 경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당연히 조감독들이 하는 거고요. 그거 관련 좀 웃긴 얘기를 하면은 그 수영이가 그 나이트 기다릴 때 놓고 가잖아요. 지순이가 놓고 가서 그때 보면은 살짝 이렇게 시선이 가면은 중년 남자가 이렇게 젊은 남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중년 남자가 저희 소품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여자분이 제가 전날 그런 건 우리 조 감독이 하니까요. 전날 이제 그 여자분한테 이제 애가 보는 좀 그런 안 좋은 장면을 찍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끝났는데 그 다음날 자기는 그런 장면을 안 찍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제 다 하기로 했는데 그러고 돈도 주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제작자 부르라고. 제작자가 여기 광주인데 어딨냐? 서울에 있지. 그래서 도 감독님은 이제 빨리 찍어야 되잖아요. 도 감독이. 무슨 말이냐? 너 제작자가 누구냐 했더니 제작자가 아니고 우리 제작부 막내예요. 제작부 막내한테 속아서 그걸 제작자인 줄 알고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또 이제 유한문 감독님 작품에서 그 이제 제자시기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데뷔작을 하셨잖아요, 유리. 이건 저만 느낀지 모르겠는데 그 기존의 오발칸이나 뭐 다른 영화들보다 이 좀 말미잘에서 보는 어떤 그 그림하고 교수님이 찍으신 그 유리하고 또 그 가변적인 단편 영화 찍으셨던 것들에서 좀 비슷한 톤과 어떤 느낌들을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을 받으신 게 있으신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학교에서 배웠고 제가 멕시코 갔다가 합류를 했거든요. 조감독 다시 멕시코에 들어와서 있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제작사 갔다가 서부로 들어와라 해서 합류했는데 제가 워낙 또 감독님이고 조감독이니까 둘이서 술 먹는 게 되게 많았어요. 얘기도 항상 거의 매일 이제 둘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저는 말미잘을 많이 이해했는데 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못한 면이 있다. 이게 제가 참 많이 죄송하다는 생각.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다시 봐도 많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이제 낮 촬영이 많으면은 밤에 내일 찍을 이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고쳐야 돼요. 내일 찍을 시나리오를 이제 분량을 이제 수정을 해서 밤 10시, 어떤 때는 새벽 3시 이렇게 책상 위에 이제 갖다 놓으면은 감독님 보통 한 6시분 일어나지 아침 6시 일어나서 좀 이렇게 하시다가 6시 반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또 정리하시면서 이제 콘티를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나리오를 드렸을 때는 제로, 반영률 제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조금씩 마음에 드시는 거를 쓰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다음 그러고 콘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시나리오나 콘티 면에서도 배울 수밖에 없었고 또 대학 때도 제가 편집에 따로 거의 사사받듯이 좀 배울 기회가 있어서 그런 일도 있고
유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리라는 작품을 제가 그 죽음의 한 연구를 도저히 그림 형상화를 할 수가 없었는데 유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말미잘 때 유 감독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림들이 거의 유리에 있습니다. 유리의 그림은 제가 그때 29살이었는데 29살 제 그림이라기보다는 유연목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16년쯤 됐을 텐데 이제 오늘이 유 감독님의 100살 생일이시잖아요. 옆에 가운데 계시고 7월 2일입니다. 아 2일인가요? 네. 얼마 전에 케이크라도 하나 해서 잔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잠깐 했었는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사실 한 번도 뵌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이 며칠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꼭 유 감독님이 여기 계시고 맞이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건한 마음도 들고 영화로 통해서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전달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되게 오랜만에 유 감독님 영화 이제 또 보시면서 최근에 이제 유 감독님 생각도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 또 묘지도 다녀오셨는데 어떤 생각도 이제 많이 그때는 성장하시는 시기였었지만 이제는 이제 어른이시고 더 이제 후학들을 이제 만들고 계시는 성장하는 친구들 만들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유 감독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분들 이번에도 듣고 전에도 그렇지만 이번에 또 특히 들으면서 유연목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다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66년생이니까 유 감독님하고 41살 차이예요. 제가 20살 때 유 감독님이 61세 때 처음 뵀거든요. 그리고 이 군대 갔다 와서 또 계속 거의 저는 뭐 댁에도 워낙 많이 가고 보셨는데 제 기억에는 다른 분이 기억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가 하고 가만 봤더니 이게 정작 손자는 할아버지가 아무리 위대해도 할아버지가 그 위대한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러지 않았나. 저는 당연히 유연목 때문에 전국대를 갔지만 교수님으로 계셨고 항상 또 뵙고 제가 뭐 실습 작품 할 때도 항상 나오셨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다 또는 정말 대단한 감독님이다 이런 생각을 못 해봤고 나이 차가 있어서 그런 건지 또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거의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다른 분들이 또 엄하게도 기억을 많이 하던데 그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좀 또 철없는 손잡고 것 같아요. 학교 다니실 때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감독님을 메시고 다닐 때도 그렇고 교수님한테 특별히 감독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한 어떤 유 감독님의 정말 닮고 싶은 점이나 그때 당시 인상 깊었던 유 감독님의 모습 혹은 유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 감독님께만 따로 하셨던 어떤 뭐 개인적인 대화, 상담 이런 것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있으실까요? 워낙 많은데요. 저 작품 할 때는 거의 매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학교 때 기억나는 거는 제가 실습 작품 찍을 때 새벽 6시 집합인데 오신다고 했는데 설마 교수님이 새벽 6시에 오실까? 그리고 제가 한 6시 10분쯤 갔는데 5시 40분도 기다렸다고 혼났어요. 그래서 근데 또 말씀이 좀 이상해요. 평상시 같지 않고 화가 나서 그러신가? 근데 좀 날 밝아서 보니까 틀니를 안 가져오셨어. 그래서 그거 기억이 나고요. 또 저기 학교 그 앞에서 제가 목소리가 좀 가는 편인 것 같은데 너는 액션을 모른다. 감독이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집중을 하라고 뭘 하고 있다가도 레디하면 카메라 액션하면 근데 너는 이거를 너무 너 이렇게 해서는 감독이 못 된다 하고 새벽에 한번 부르셔서 저희 학교 운동장에서 레디 카메라 액션을 해보라고
했는데 평소처럼 했다가 배를 여러 번 맞았어요. 그 남편 보면서 그거 하라고 해서 소리가 약하면 배를 푹 쳐요. 그때는 진짜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러지 정말. 그것도 좀 기억이 나고 워낙 많습니다. 또. 제가 이거는 저는 이제 박근재 여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제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였는데 이거를 그 양경동님이 얘기를 하시면 이것도 재밌지 않을까. 기억나시죠? 박남옥 여자 감독님, 최초의 여자 감독님 얘기를 이제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유 감독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박남욱 그 감독님과 밤을 새고 안 들어오신 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여사님이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화가 나고 거의 한 달 가까이 꿍에 계셨다가 그 얘기를 제가 한 1년 전에 박 여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쁜 여자를 좋아해서 또 그날도 예쁜 여자 감독이랑 같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해서 질투 어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얘기 한번 해주시죠, 감독님. 아시죠? 강남옥 그거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 유현목 감독이 워낙 친했고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 여사님이 오랫동안 오해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같이 자도 별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오해를 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길고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그냥 결론만 얘기 지으시면 제가 참 물어본 제가 민망해지네요, 진짜. 여긴 제 자리가 아니라 교수님 자리인데 지금. 예. 그때 아무튼 제 느낌으로는 박근혜 선생님 굉장히 미술하시고 섬세하시고 또 굉장히 예민하신 분도 있으신데 그때 어떻게 생긴 여자길래 술을 밤새도록 먹고 이렇게 했을까 얘기를 했는데 괜한 오해를 했다. 남편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신뢰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하셨었어요. 예.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한번 모두에게 같이 들은 재밌을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양윤호 감독님이 이제 앞으로 뭐 교수님도 하고 계시고 영화인 연합회 회장님도 하고 계시지만 영화 감독으로서 좀 더 하고 싶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이 작품에 대한 계획이나 뭐 어떤 고민이 항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마 유원목 제자들은 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막내, 제가 마지막 조감독이니까. 근데 이제 꼭 현장의 조감독들이 아니래도 또 학교에서 배운 제자들도 저는 이제 학교 현장 마지막인 거고, 다들 적어도 4분의 1 정도 영화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신 분도 있고, 좀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저도 이만큼 살아보면은 상당히 노력도 필요하지만 운도 필요한 것 같고요. 되든 안 되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은근히 유원목 제자들이 좀 끈끈합니다. 숫자가 많지가 않고,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들이어서 정이라고 할까요? 유원목 제자다 그러면 굉장히 좀 반기는 게 서로 있고 그래서 다들 노력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더 얘기를 진행하면 좋겠는데 이쯤에서 이제 앉아 계신 여기 분들도 어느 정도 뭐 하고 싶으신 얘기나 아니면 뭐 궁금하신 점을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발언하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말미잘에 나영희 배우님이랑 안성기 배우님이 출연을 하시는데 이 캐스팅과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어떻게 두 배우를 이 말미잘에 유 감독님이 하셨는지. 우선 안성기 선배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유 감독님하고 친한 아마 이세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꼬마 아역일 때부터 잘 아는
집안끼리도 아주 잘하는 그런 관계에서 아마 고위 작품이니까 특별하니까 아마 하신 거고. 그 나영이 경우도 감독님이 좀 시작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나오신 배우들은 사실은 오래된 배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충무로 원로 배우를 다 모았다 싶을 만큼 다 감독님이 친분이 다 있으신 분들. 이영화 배우님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성기 배우님, 그 나영희 배우님, 이영화 배우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한과 구도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 좀 특별한 관계에서 이렇게 이 작품이 이 교포 제일교포가 제작비를 댄 작품이에요. 근데 그 교포분이 유현목 팬이셨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사업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 유현목 팬인데 그 유현목 감독님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로 시작이 된 거라 캐스팅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유 감독님 초이스입니다. 또 질문 네, 대학에서 영화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그 말미잘 작품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 간단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말미잘이 84년인가 84년인가 그 전 작품이 상한 갈대를 찍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유작이 된 작품이 이제 이 말미잘인데 그 사이에 텀이 한 약 9년에서 뭐 10년 이렇게 좀 길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유영 감독님 본인이 어떤 고심이 있으셨을 텐데 메가폰을 잡기까지 어떤 그런 우여곡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필모그래피를 좀 공부하다가 확인이 된 게 유 감독님이 그 도곡대 영문과 재학 시절에 단편 영화 찍었던 해풍이라는 최초의 자기 이제 본인이 연출한 단편 영화가 어촌을 배경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게 그 어머니와 어떤 관계를 그린 어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는 점에서 뭔가 개인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양윤호 감독님도 이제 조감독으로 참여도 하셨고 마침 또 은사님으로 두신 분이기도 하죠, 유 감독님을. 그래서 혹시 개인사적인 어떤 그런 트라비에 관해서 좀 전에 들으실 만한 본인의 생각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는 상한 갈대 이후에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 당시에 고위 기념이잖아요. 나이 70 기념작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60 넘어서 찍는 감독님도 거의 없을 때예요. 저게 고위 기념이 거의 유 감독님이 기록을 깬 때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성준 감독님이 60 넘으셨는데 서울에 공부를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좀 특수한 경우인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학교를 오셨을 때가 61세인데 학교 오신 이후에 장마하고 사람의 아들을 했어요. 그걸 했으니까 사실은 학교 온 이후에 61세면 굉장히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한 겁니다. 그 당시가 지금보다 작품은 많지만 적어도 60 넘은 감독들한테 기회가 거의 잘 없는데 유 감독님은 이제 과거 워낙 많으시니까 70까지 하실 수 있었던 거고 그게 거의 최초예요. 그래서 요 중간 털 이렇게는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말미잘이 가능했던 이유도 어쩌면 문예 감독이라고 그러죠. 이제 문예 영화 원작 좋은 소설을 갖고 하는 그 감독님이 이제 문예 영화 중에 대가시죠. 그래서 이제 좋은 작품성을 이제 전제로 하는 작품이 많고 말미잘은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이상호 이 영화 감독님 우리 영역 사무총장님이 저 작품으로 내 데뷔할 뻔했다 하듯이 권재호 작가가 쓴 이제 이 시나리오예요. 이 시나리오가 꽤 유명했어요. 그래서 요게 아마 시기적으로 제작자분이 이제 하고 싶다 했을 때 좀 물린 면이 있고, 권재우 씨가 이제 작가가 원작이고, 그 다음에 예랑이라고 아까 아트보라고 거기 여자분이 이제 각색을 했는데, 좀 각색을 많이 아쉬워했어요. 좀 각색이 좀 되게 좀 많이 아쉬워해서, 제가 이제 멕시코에 있을 때도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또 들어오면 각색을 한 번 좀 더 하고 좀 들어가자 이랬었는데 이제 제가 좀 멕시코 일정이 애니게임 일정이 좀 워낙 늘어지면서 앞부분을 합류를 못했던 거고 장마를 보시면은 유 감독님 특히 어린애 시각에서 보는
그걸 굉장히 좀 중요하시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어린애가 보는 세상이라는 요 기준이 장마에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아마 이제 말미잘 같은 경우는 좀 더 어찌 보면 순수한 어린이가 어쨌든 광주도 가고 거기 시대를 겪으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그게 꼭 좋은 그로잉 업만이 아니라 이제는 좀 세상을 알아버린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인데 감독님이 생각하신 거에 비하면은 조금 작품은 너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두 번째 질문 계속 까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촌 어머니 함경도 분이시잖아요. 사리원 출신이시니까 사모님도 연변 출신이고 그래서 어촌 쪽은 좀 그건 아니십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예. 아까 마이크 가신 분 있어요? 예, 감독님 그 마지막 작품 잘 봤습니다. 특히 어촌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거기가 어딘지 촬영 장소가 어딘지 좀 궁금하고요. 촬영하실 때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어떤 장면에서 에피소드가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관리도고요. 군산에서 배 타면 그때 선유도까지 배가 있었는데 그 관리도는 선유도를 거쳐서 그 당시로는 한 1시간 반을 또 배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고립돼서 고립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그 생필품이 부족하잖아요. 슈퍼가 없는 아주 작은 슈퍼 하나 있는 데인데 그래서 저도 다른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뭐 유명하시죠? 유명한 도라지. 근데 이제 오시는 손님마다 다 도라지를 한 그루씩 갖고 와요. 지금 나는 담배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감독님 도라지를 이제 피면서 저도 도라지로 좀 바뀌었고 장소 관리도가 거의 섬은 다 관리도고요. 그리고 빨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집이 바로 그 바다 바로 옆이거든요. 약간 높은 데인데 원래 유 감독님이 그 미술 세트를 2개를 그리셨는데 하나가 그 집이에요. 집인데 그걸 이제 세트로 안 하고 이제 현장 바다 때문에 현장을 택하는데 그 디자인이 없었던 게 이영아 씨가 먹는 방 있잖아요. 그게 디자인이 없어서 거기 원래 집에다가 그걸 세트를 이제 하나 다시 친 거고 그리고 지순이인가요? 지순이하고 목욕하는 장면 그게 창고를 이제 지은 겁니다. 세트로. 그 디자인을 이제 하셨고 그 디자인할 때 이제 기억나는데 그때 아무래도 지순이 그 친구도 성인이지만 좀 노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꼬마 뭐 이런 거지만은. 근데 그게 이제 전혀 이제 성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제 수영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순이가 천사죠, 천사. 성인 천사. 그런 이미지였는데 좀 지순 배우가 조금 부끄러워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볼 때 성인 여자지만 굉장히 순수한 천사로 보는 그런 느낌을 하려고 일부러 이제 세트까지 만들고 연못을 판 거죠. 연못을 파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그렇고 조금 아쉬운 게 있고 그래서 보충 촬영도 이제 좀 아쉬워서 저도 촬영 감독님하고 좀 많이 싸웠는데 나중에 보충 촬영할 때는 좀 원하는 그림을 좀 더 잡을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상 예. 일단 간단히 소감 한 말씀 드리자면 그 다음 질문드립니다. 약간 동화 버전으로 이마무라 쇼의 감독이 만들 법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어쨌든 오발판도 그렇고 장마도 그렇고 실향민으로서 어떤 아픔 같은 거를 일관되게 그려내셨는데 이 작품에서도 은유적으로
그냥 선장이 안성기 캐릭터가 계속 바다를 뭐 이렇게 나가려 그러고 그런 것도 약간 은유적으로 어떤 취향의 아픔 그런 게 좀 연결되는 느낌도 있었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이 영화 찍으실 때, 뭐, 부감독님 하실 때 그런 뭐 주제 관련해서 그런 거 남으셨나 하나 궁금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냥 우연으로 그냥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질문일 수 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안성기 캐릭터는 고래사냥을 떠올리게 하고, 이분은 윤건택 감독님 티켓 생각도 나고, 약간 한국 영화를 이렇게 좀 아울러서 뭔가 조금 그려내시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었는데, 혹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주제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워낙 말씀도 많이 듣고 이제 저도 이제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느꼈던 거는 그때가 70이잖아요. 지금 70하고 정말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70은 한 50쯤 되는 거예요. 그때 70은 지금 한 85, 뭐 그쯤 90 가까이로 봐야 되지 않나.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70쯤 되면 이 애하고 통하나? 어린이를 마음하고 통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젊어서 보는, 유 감독님도 되게 그 영화 할 때는 생각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분인데, 제가 들은 부분은 상당히 그 어린이스럽게 표현하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애하고 비슷해진다고 하더니, 이게 작품을 할 때, 고이니까 좀 그 수영의 그 심정을 좀 더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이게 다른 영화 합작 이런 게 보인다 하시면, 저는 정말 동의 안 하는 게, 이 말미잘에 거의 유현목 시그니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최선장도 유현목 시그니처고, 오바탄의 가자도 있고, 유현목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루지 못했지만 뭔가 이렇게 남겨놓은 이런 것도, 거의 유현목 시그니처라고 봐야죠, 최선장도. 그리고 광주에서의 이것도 오발탈에 다 나오잖아요. 오발탈에도 최무정이 도망갈 때 대무대를 지나고 또 청계천 목맨 이런 그 리얼리즘을 이 메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도주신의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유현목밖에 없죠. 그런 유현목 시그니처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셈이죠. 네.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유곽을 하는 그 강주 장면에서 좀 아쉽다기보다는 일부러 감독님이 하필 그 고모가 살고 있는 도시를 강주를 넣으려고 강주에서 일부러 그 도시를 택해서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 대사 중에 우리 오라버니는 강주 사태 때 어떻게 됐는데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런 대사를 보면은 배경이 80년 강주 이후에 좀 세월이 지난 한 90년까지는 아니고 한 80년대 중후반 93년일 겁니다. 찍을 때는. 근데 배경은 좀 내린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영화 속 배경은 80년대가 아니었어요. 80년대 중후반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거기 이제 거의 카메오 수준으로 나오는 그 명배우들의 젊은 날의 그 빛나는 모습들, 저번 주에 오신 강석 씨, 젊은 최민식, 심지어는 그 3시간까지 깜찍하게 나와가지고, 동대 사단이구나, 이렇게 단서 들었고, 참, 그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들이었구나, 그 생각 들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저도 80년대 학번인데, 근데 볼까 하다가 보고 나온 친구들이 이 영화 굉장히 본 사람이 적거든요. 영화 전공자들만 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은 좀 외람되지만 좀 감독의 명성에 비해서 좀 너무 아쉽더라.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나이가 들고 100주년 하면서 이게 마지막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또 감독님 조감독 하셨으니까 생생하게 들어왔는데 와서 다시 보니까 감독님이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간 것 같긴 하지만
마지막 작품 굉장히 잘 봤고 강주 그쪽에 좀 더 힘을 준 연출이었으면 좀 더 빛나지 않았을까. 그게 좀 스케치처럼 돼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네, 조 감독님으로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말씀대로 광주는 뭐 유영목 시그니처잖아요. 오늘 그런 걸 많이 해오셨고 꼭 그걸 또 표현하려고 해서 광주를 선택해서 가서 한 거니까.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자꾸 죄송스럽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쨌든 영화라는 게 이제 작품 퀄리티가 1번이고 그다음 이제 2번이 어쨌든 뭐 개봉 시기라고도 많이 하죠. 개봉 시기 배급 뭐 이런 얘기하고 사실 좀 과정은 되게 좀 마음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작자는 조폭이 유영목을 해서 사실 제작비를 많이 줬는데 실제 현장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좀 조금 후반 작업도 뭐 아직은 개봉 안 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개봉할 때 마케팅이 거의 없어요. 유영목 감독님이 이제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 정도의 마케팅이지 상업적인 마케팅이 없었고 또 후반 작업에서도 저도 이제 거의 편집을 감독님하고 둘이 많이 했는데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훨씬 더 많은 후반 작업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좀 제작사가 좀 그건 뭐 좀 그래서 이제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감독이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제작실장은 아니고 이제 회사하고 이제 그런 걸로 또 그 대감독이시고 고위이시니까 이제 회사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고 최소한 조감독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한계에 부딪히고 많이 싸우고 했는데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이제 유작인데 참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그 제작자 돈 대신 교포분을 만나고서야 알았어요. 그전에는 제작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외로 교포분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정작 현장에는 너무 열악했었는데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더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영화 상영이 4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를 드리고요. 저도 뭐 지난 그 감독님 이제 돌아가시고 10주기 때 이런 비슷한 모임을 건국대에서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하고 또 이제 6년 만에 이렇게 또 이제 100년 행사로 이렇게 맞으면서 영화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때는 이렇게 디지털로 복원된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더 접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또 깨끗하게 복원된 영화를 또 영화관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도 어디서 돈 주고도 못 보는 영화고 너무나 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덕분에 그 감독님에 대한 잘 몰랐던 오해나 이런 것들이 영화를 통해서 좀 저도 많이 풀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감독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이제 정말 영화에 항상 어린아이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정말 편견 없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 객관성을 또 주기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또 달리 말하면 또 성적인 이미지들이나 성적 표현들이 성인이 돼서 바라봤을 때 저 아이들을 저런 표현에 넣는다고 하면서 저희는 어른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해석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갈 수도 있지만 불순하게 갈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감독님은 성적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연하게 객관적이고 이거는 어떤 뭐 외설이나 이런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삶의 하나로서 녹아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봐줘야 하는 것이었는데 각자의 삶과 고유의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영화를 해석하는 부분들을 다 다르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고 관객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도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연장 하나만 하면은 보시면은 아까 그 유영목 시그니처라고 하는 그 장면들이 이제 정확히 있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영화에 그 유영목 컷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실험적이든 또는 앵글에 있어서 아주 과감하면서도 이렇게 실험적인 앵글들이 사실 어떤 서사를 해도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 영화가 그게 적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처럼
깊이감 있는 앵글은 이제 안 하시겠다 했는데 이때 자연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하늘과 땅이 같이 거의 모든 컷을 같이 잡히는 우리가 보통 그 천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화만큼은 이제 천지인 컷으로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못 간 카트도 되고 그러니까 마스트 들어가 버리면 못 찍잖아요. 마스트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카트는 정말 안 찍겠다고 했는데 이제 아쉬운 것도 있고 몇몇 카트 이제 시그니처 아주 실험적이거나 아주 과감한 앵글들이 덜한 게 좀 특징입니다. 그게 이제 저도 조감적으로서 정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그러면 저도 아쉽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도 하고 우리 영상 자료원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행사 잘 또 와주시는 분도 뒤에도 참 유현목 감독님 대단하시다는 게 뭐 오바탄도 그렇지만 다른 작품도 꽤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계산합니다. 이제 유현목을 아는 사람들 제자가 됐든 아니든 유현목을 아는 사람이 기억을 공유하는 자리이고 추억을 공유하는 자리다. 그래서 꼭 많은 분이 봐주길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기억과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또 커뮤니티가 되고 또 그것이 또 어떤 후배들한테는 또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